조이보이가 거인족이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옛부터 이야기해왔지만 도리와 브록이 등장 이후부터 오다는 조이보이는 거인이거나 아니면 거인족과 너무도 높게 그리고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대놓고 알려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인족의 기술은 원래 도리와 브로기의 바다가르기, 빅맘의 위국, くらえよエルバフの槍威嚇 으로서 그저 무난한 의미의 기술들이었는데요. 에그헤드에서의 거인족의 기술들은 태양톱, 태양의 방패로 너무도 의미부여하기 좋은 이름으로 바뀌었고, 태양의 신이 그리고 인연이 깊은 자들, 혹은 어떠한 운명이 너희들을 하나로 묶었는가. 라는 워큐리성의 대사까지 총합하면 조이보이, 태양의 신 니카는 거인족이거나 엘바프에 깊이 관련이 있으며, 과거 거인족의 피가 섞인 버커니어족이 세계정보에 대항해 싸웠듯이 거인족도 조이보이와 함께 세계정보와 함께 싸웠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로성으로 넘어가면 텔레파시 같은 것으로 소통을 하고 그들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하나의 몸이 에그헤드에 있다는 이유로 몇백 년의 과학자도 이해할 수 없는 거리를 순간이동하여 소환하는 것, 아무리 공격을 해도 데미지를 입지 않는 몸, 수상적게 늘 똑같이 배열하는 오로성의 순서를 근거로 어쩌면 오로성은 하나의 몸이거나 하나의 영혼이거나 서로 다른 영혼이라 한들 서로가 엮여있는 메커니즘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화에서 또 하나 이들의 정체에 대한 것을 의심해볼 단어가 나왔습니다. 불사신, 보통 만화든 영화든 대중문화 작품에서 불사신이라고 나온다 하면 그 불사의 메커니즘을 깨트릴 열쇠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야 스토리 전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로성의 불사를 어떻게 깨트릴까를 생각해보려 하면 그 근거가 너무도 부족하기에 대신에 그들은 어떻게 불사의 능력을 가졌는가를 생각해보려 합니다. 원피스에서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어떠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은 5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도 높은 훈련으로 신체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것. 두 번째는 각자가 타고나게 갖고 있는 패기. 세 번째는 종족 특이성. 네 번째는 악마의 열매. 다섯 번째는 과학력입니다. 육체 강화와 패기와 과학기술은 보통 6탄전에서 많이 쓰이므로 이런 불사의 메커니즘과는 상관이 있을 수가 없고, 이번 화의 도리와 브로기의 대사를 보면 160년을 산 그들도 이런 종족과 열매에 대한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도리와 브로기가 못 들어봤다고 하여 그것이 이 세상에 없는 능력과 종족이 될 수는 없기에 능력과 종족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악마의 열매 능력에 관한 것을 보면 이들의 불사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에는 악마의 열매가 제일 간단하고 적합합니다. 예시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人に永遠の命を与える不老手術 수술수술 열매의 불로 수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생을 줄 수 있는 열매이기에 오로성이 이 수술을 받았다 하면 너무도 간단히 해결되겠지만, 수술수술 열매의 불로 수술은 불사의 수술이 아닙니다. 불사라는 것은 죽지 않는다, 라는 것이고 불로라는 것은 늙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문은 800년 이상을 살았더라도 아주 젊은 모습으로 추측되고 마치 장난감 사달라는 아이의 말투를 쓰는 것처럼 연출되는 이유가 늙지 않는 수술이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반면에 오로성들은 주름이 자글자글하답니다. 그러면 불로수술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사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또 존재하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수술수술 열매의 불로수술은 단 한 명만을 시전자의 목숨으로 영원히 늙지 않게 하여주는 것인데, 어떠한 열매의 능력이 5명 전체를 불사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밸런스의 문제와 함께 불로수술을 받았다고 추측되는 임성의 위험이 너무도 떨어져 보입니다. 하여 불사의 능력이 악마의 열매의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종족 특이성으로 넘어가 보면 종족 역시 가장 이들 5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불사의 능력에 아주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에게 공통적으로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종족이기 때문이죠. 어인족의 종족 특성이 바다에서 숨을 쉬는 능력과 강인한 힘을 주었듯, 버커니어족의 종족 특성이 큰 몸과 강인한 힘을 주었듯, 루나리아족에게 발화하는 화염과 거대한 날개를 주었듯, 하나의 능력을 여러 명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종족에 대한 것이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로성은 새로운 종족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종족 수집가인 빅맘의 대사 때문이죠. 俺の国にいねえ種族が
まだ実は3種いるのさ。 에그헤드에 들어서면서 이 세 가지의 종족은 모두 나왔습니다. 루나리아족, 버커니어족, 거인족, 이렇게 세 가지이죠. 이러한 이유로 더 이상 새로운 종족이 나올 확률은 설정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로성의 불사의 메커니즘이 5가지가 모두 아닐 확률이 높은 지금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최근에 그동안은 없던 딱 하나의 요소가 더 생겼습니다. 바로 혈통입니다. 종족으로서 쿠마를 하대하던 세턴성의 말투가 티치의 혈통은 특별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검은 수염은 버커니어족이 아니며 검은 수염이 잠을 자지 않는 것, 3개의 해골, 2개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형의 몸이 종족의 힘이 아니라 혈통의 힘이라고 한다면 무적의 자연계를 가격할 수 있는 팩이라는 설정이 새로 나오게 되었듯이 검은 수염의 에피소드가 다가옴과 함께 특별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혈통이라는 것이 새로 나오는 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즉 검은 수염도 오로성도 이 5가지의 메커니즘이 아닌 혈통으로 특이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あいつはな、万物の声を聞けた。 D의 일족이 그리고 D의 일족에 깊게 관련된 포네그리프를 만든 코즈키 일족이 능력 외에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티치의 특이한 능력이 종족도 아니고 능력 때문도 아니고 혈통 때문이라는 경우의 수가 또 생긴 것이라면 오로성의 불사의 능력이 혈통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아직 근거가 많이 부족하지만 언젠가 혈통에 관한 것이 나온다 하면 지배자의 피를 갖고 있는 임성, 그리고 오로성과 철룡인의 일족과 그 반대에 서 있는 D의 일족, 코즈키 일족으로 지배파와 자유파가 나뉘어 있는 현 흐름에서 지배 쪽에 있으면서 D의 이름을 같이 갖고 있는 혼종인 티치의 이야기가 다른 빌런들과는 다르게 세계관에 깊이 엮여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앞에서 혈통은 이야기했고 도플라밍고의 대사를 빌려서 人は何か、運命とは何か。 이제는 운명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거인족보다 더 거대하다는 고대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로봇은 엄청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던 고대 문명이 만들어낸 로봇 같은 것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대 로봇이 미안하다, 조이보이.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순간 스쳐간 생각은 반복되는 운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다는 끼워 맞추기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아닐까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강자들에게 부여하는 원탑3 서포 체제나 선장과 부선장들과의 관계성이나 2인자들이 높은 확률로 검사라는 것들 말이죠. 그래서 든 생각은 과거의 조이보이가 세계 정부에 대항해서 싸웠고 조이보이에게도 루피처럼 마음을 나눈 동료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조이보이의 운명을 루피가 이어받았다면 루피의 동료인 동물초파가 즈니샤와 투샷이 잡히며 즈니샤의 천년의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듯 베가펑크의 기술력으로 현재까지 성장하게 된 프랑키가 이번 에그헤드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현 시점에서 루피의 동료인 로봇 프랑키가 조이보이의 동료인 고대 로봇과 마주하는 그림을 그림으로써 조이보이에게도 과거에 루피처럼 비슷한 동료들이 있었고 그들이 함께 싸웠다면 어쩌면 루피가 동료들을 만난 건 찰나의 인연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거슬러 올라온 운명 같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전에도 말했듯 와노쿠니의 검사 일러스트에 보였던 불길에 휩싸인 의문의 검사는 현재 루피의 동료인 조로가 검사이면서 와노쿠니에 깊이 관련되어 있듯 조이보이의 가장 가까운 동료 중에는 와노쿠니의 검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그 검사는 현재 오로성이 들고 있는 초대기철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프랑키와 로봇이 마주하고 초대기철을 들고 있는 나스주로성이 조로와 마주한다면 이 에그헤드 에피소드는 조이보이의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니샤가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진짜 죄를 지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니샤의 죄가 배신이거나 실수 같은 것이라 하면 천년의 세월이 바래져 보이기 때문도 있지만 이번 고대 로봇의 대사를 보고 조금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실수나 배신 같은 것이 아니라 먼저 간 동료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것이라고 말이죠. 조이보이는 동료들에게 800년만큼의 죄책감을 줄 정도로 마지막에 비극적으로 패배했나 보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동료들에게 800년만큼의 그리움을 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며 오다는 조이보이에 대한 서사를 쌓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다이치로의 필살기는 캐릭터에 대한 서사를 쌓아올려 마지막에 터트리기거든요. 그래서 본격 조이보이 스토리와 엘바프 스토리 돌입 이전에
보다는 3주 유제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모든 것이 시작하는 봄에 여러분께도 좋은 동료들과 마음들이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懐かしいなこのリズムジョイボーイなあジョイボーイまるでお前がそこにいるようだ心が躍る運命を感じずにはいられない彼に期待せずにはいられないんだジョイボーイ